좋은 피드백을 들어봐야 피드백을 하고 좋은 코칭을 받아야 코칭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리더에게 맨날 좋은 코치가 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리더들이 좋은 코칭을 받아볼 경험은 드물죠. 맞아요. 그래서 코칭 세션은 그냥 진짜 한 거죠. 캘리브레이션 미팅을 해보면 평가 리뷰를 조정하는 건데 실제로 그걸 해보면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던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이 사람은 정말 머추한 리더구나, 또는 너무 머추하지 못하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리더들은 그걸 알고 있을까요?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그걸 알아야 될 리더들은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몰라도 되는 리더들은 잘 알고 있을 거라서. 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미팅을 해보면 리더들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자주 쓰는 단어가 관점입니다. 관점. 그러니까 리더는 정말 많은 관점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놓여진 자리는 딱 중간이란 말이죠. 위에 이제 뭐 임원진이 있고 대표도 있고 앞으로 또 다른 리더들, 다른 팀들이 있고 밑으로는 이제 팀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리더가 이 팀원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관점뿐만 아니고 다른 팀에서는 어떻게 협업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동료들 내 눈으로도 한번 봐야 되고 CEO의 눈으로도 봐야 되고 굉장히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리더가 있고요. 네. 그런 관점을 이렇게 회전하지 못하고 네. 굉장히 고정된 시각으로 그리고 그런 분들의 대체적인 좀 공통점이라고 하면 확고한 무언가를 바라세요. 확고한 무언가, 예를 들면 매출이라든지 좀 정량적인 것을 가지고 본인 판단을 놓고 싶지 않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판단이 없이 하지만 공정해지는 게 되게 명확한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그치. 명확함에 함정이 있고 하지만 거기 그런 것들에 좀 더 의존하려는 경향들이 있는 리더분들은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판단을 하고 싶지 맞아요. 않아 하고 책임을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책임을 되니까. 매출로 돌리고 매출이 나왔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그런 리더 중에서도 뭐 꽤나 어떤 영역에서 뭐 강점을 발휘하는 리더도 있고 모든 리더들이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지만 HR 입장에서는 캘리브레이션 때 되게 잘 보이죠. 잘 보이죠. 그런 리더분들과 마주하게 되면 사실 저희 HR의 역할은 그런 분들을 코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어느 정도 시니어리티가 있고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리더라고 하면 본인의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데 종우님들도 이제 인하우스 HR로서 인하우스에 있는 리더들의 HR 코치로서 그런 분들을 코칭함에 있어서 종우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리더십 코칭이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건 아까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진짜 리더십 코칭이 필요하고 들어야 되는 분들은 보통 리더십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안 들어도 되고 보통 코칭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이 와서 막 받으려고 하세요. 그런 역설을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들어야 되는 분들은 관심이 정말 별로 없다. 이런 좀 그냥 한탄을 조금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할 일을 해야죠. 그래서 뭐 노하우라기보단 저는 정기적으로 리더들과 쭉 원어원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것들 시도를 해봤을 때 뭐 기억나는 건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하나는 실제 코칭 세션을 진짜 코칭하듯 진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코칭을 배웠었고 실제 코칭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런 거죠. 좋은 피드백을 들어봐야 피드백을 하고 좋은 코칭을 받아야 코칭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리더에게 맨날 좋은 코치가 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리더들이 좋은 코칭을 받아볼 경험은 드물죠.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뭐 이런 걸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코칭 세션을 그냥 진짜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나서 어떠셨냐? 왜냐하면 코칭은 결국 질문을 통해 인식의 확장을 돕고 인식의 확장을 통해서 본인이 판단에 대한 좀 선명함을 얻고 그로 인한 책임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돕는단 말이죠. 인식이 좀 변화된 것 같냐?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구성원들과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가이드도 드려보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뭐 계속 그렇게 하진 못했고요. 한번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보기도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뭐 다른 노하우가 있다면 1대1로 아니고 이제 그룹 형태로 분기 단위로 했던 것 같아요. 리더십 세션을 열고 내부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건 조금 더 상위 리더들은 좀 코칭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중간 리더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전 회사에서 진짜 중간 리더들만 잘 자리 잡혀도 회사가 정말 안 무너진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서 중간 리더 대상으로 워크숍 같은 것들도 하고 하죠. 이제 책 같은 거 같이 읽고 얘기도 나누고
뭐 이런 서로 이렇게 3자 코칭 같은 걸 이렇게 해보기도 해보고 하면서 리더십을 좀 성장시키려고 애는 썼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정우님의 노하우가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보통 그런 리더들은 정우님보다 더 시니어일 수도 있고 생각이 굉장히 굳어져 있는 부분이어서 정우님처럼 그런 노력들을 힘들지만 인하우스에서 계속 해주는 게 중요하고 저도 사실 인하우스에 있을 때는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고민도 많았고 힘들었어요. 제가 썼던 방법들 중에 한두 가지는 저는 피어 러닝 세션을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리더가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두 명, 두세 명 정도는 굉장히 열려 있고 성장하고 싶어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드리면 수용력도 높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과 한 그룹에 모아요. 한 그룹에 모아서 그런 리더분들의 그런 행동과 말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HR이 얘기를 하면 뭔가 주입식으로 약간 반발의 기제가 작동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 피어를 통해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코치를 모셔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도 했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제가 그런 얘기 했던가요? 제가 이제 인하우스 저희 HR을 하다 보면 수많은 퇴직 면담을 하잖아요. 퇴직 면담을 하면 사실 HR에서 퇴직 면담을 해서 이 사람을 다시 조직에 들어앉힐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높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HR 코칭에서 제 회사를 차려서 여러 회사를 자문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스타트업에서 조직 핵심 인력 이탈하려고 하면 나보고 한번 만나봐라. 라는 도움 요청이 와요. 그래서 만나보아서 그분의 힘든 걸 듣고 제가 조언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몇 건 쌓이다 보니까 웬걸 타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2명을 만나면 1명 이상이 잔류를 하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이럴까? 내가 엑시트 인터뷰를 하는 스킬이 올라간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은 저항감입니다. 인하우스 HR은 저항감이 분명히 존재해요. 똑같은 조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어쨌든 한 명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회들을 좀 갖다 붙였던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